때문에 교육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저희는 당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역사 개선 특위 간사로서 요청했고 그거는 제가 요청할 때 대의비로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말씀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네. 제가 국정감사 자료로 요청한 게 아닙니다.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이 국정감사가 지금 원만히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야 간사들도 지금 정회를 요청하고 감사 중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마이크를 끄고 그러라고? 왜 마이크를 끄고 그래? 의원님. 예, 방금 강은 의원님 대비로 요청했으니까 자료 제출 거부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신 건 아마 말씀해놓고도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이건 뭐 금방 아셨을 거고요. 예,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 다른 의원한테 제출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대비가 어디가 있답니까? 그건 본인이 말씀을 하셔놓고도 말씀이 안 된다는 걸 잘 아십니까? 교육부에서 작성했던 자료가 있는 한은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국정감사, 국회에서 증인 감정하는 법률에서 분명한 의무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소환을 한다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자꾸 하셔서 제가 다시 최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은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지난 3년 동안 대통령께서 국제무대에서 그렇게 원칙과 또 어떤 그 기준을 분명히 하시면서 아베 총리한테 보여줬던 그런 태도들, 저는 한편에서 존경했는데요, 그거. 다른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이더라도 그 점은 존경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왜 안 하시고 지금 그러시냐, 이거예요. 뭔가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잠깐만요. 그거를 최선의 노력의 결과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얻은 결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후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여성가족부가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합의사항의 이행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재단 설립의 주체를 여성가족부가 자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녀상 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노예배라는 표현을 앞으로 안 쓰겠다는 거예요? 뭐냔 말이에요, 이게. 위원님, 위원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협상을 하셨고 결과가 우리의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교 협상은 제약사항이 많은 상황이고 또 대통령께서 어느 정부에서도 또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부분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조약입니까? 합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라는 게 뭡니까? 저도 법을 전공했는데 국제법상의 합의 중에는 조약이 있고 조약이 아닌 게 있습니다. 이게 조약입니까? 아닙니까? 조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약은 아니면 그럼 조약이 아니면 신사협약이겠네요? 신사협약이라고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네. 양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혹은 두 나라에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할 수도 있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있으면 조약이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면 조약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신사협약인 것이죠. 그러면 장관님께서 조약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이 한일 간의 위안부와 관련해서 있었던 합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네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은 국회에서 논의가 있거나 혹은 정부 여론에 국민들의 여론에서 이 합의에 반대하면 얼마든지 이 합의는 파기될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양국에서 조약을 통해서 양국의 신뢰를 구축하는 부분도 있지만 합의에 의해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이행을 하는 의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조약 중에서 일단 헌법에 의해서 조약은 동의 비준된 조약들은 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조약에 따라서 뭐 입법사항이거나 이런 조약들은 국회의 동의 비준을 거쳐야 됩니다. 말하자면 정부 간에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어떤 사항을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약에 동의를 안 하면 그거는 파기되는 겁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거는 조약 자체가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뭐 조약의 요건을 갖추어 있지 물론 않다고 외교적으로 말씀하셨기 존중해야 때문에, 되고 뭐 그 양국의 이 행정부에서 약속을 한 거면 존중을 해야 되지만 이 말하자면 파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양국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정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하는 정신이 당연히 필요할 텐데요. 여기 보면은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정부의 입장이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적인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과거 일본 정부에서 고노다마나 무라야마 다마가 네. 정권이 바뀌면서 개성을 계속 표명했는데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개성한다고 표명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국제적 관계, 국제사회에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법적 효력의 여부는 해석이 달리할 수 있겠지만 양국의 그 아니요, 그 부분은 부분에 그대로 대해서는 저도 장관님의 견해에 매우 네, 동의합니다. 뭐 진행이 정부가 된다고 볼 바뀌었다고 수 뭐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죠. 제 장관님한테 확인을 받고 싶은 거는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가 출발돼야 된다고 시작을 하는데요. 무슨 비판을 하거나 뭐 반대를 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1915년 12월 28일 날 한일 간의 협의를 해서 발표된 합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죠. 조약이 아니죠. 뭐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그렇다고 볼 수 아니, 있겠죠. 장관님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제 해석의 문제가 뭐 아니고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죠. 비준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쭌 거예요. 존중은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교적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해석할 권한은 없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여기 나오셨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6조에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까? 네, 그거는 법이라고 해석이 되죠. 아니. 지금 네.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법입니까? 대한민국 법입니까? 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없죠. 조약이 네. 아니죠. 네, 그럼 네.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합의로 인해서 그 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저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정부 입장에서 만약에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서 지금 2015년 12월 28일 날 있었던 합의가 일본에서 불법을 뭐 명백하게 인정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합의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럼 뭐 정부에서 한 거 정부가 존중하는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고 일본에서 만약에 소송을 계속 하신다면 소송을 혹은 제기하거나 계속 하신다면 여가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그 소송을 지원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과 개인이 해야 될 일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이 합의 이후에는 그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든지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대한민국 정부로는 이미 128 합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룬 상황입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는- 개별 그 피해자분들께서 개별 어떤 행위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기서 그 일본이나 혹은 뭐 한국 법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거기는 일체 대한민국 정부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여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으니까 지원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관여하지 않으면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관여하지 않는다는 건 약간의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럼 제 질문에 제가 묻는 사람이니까요. 지원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그걸 마치 의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물으시면 대한민국 정부는 할머니들을 존중하지 않겠다라는 존중하지 의미로 아니 해석이 될 장관님 왜 수도 제가 있기 안 때문에 물어본 거에 대답을 하세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 일문일답을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그 취지에 동감하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가 구체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지원할 용의나 계획이 있냐 그겁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부로서 이유를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아니, 그렇게 뭐예요? 해석을 지원을 하시면 하냐 마냐를 묻는데 아니 예, 마치 그 피해자 아니, 제가 다시 할머니들에 한번 대해서 여쭤볼게요. 소송을 하는데 혹은 변호사를 대주거나 비용을 대주거나 뭐 절차를 안내해주거나 혹은 뭐 마음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담화를 발표하거나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나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없죠.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